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변호사 선임할 때는 변호사 선임계를 써야 되잖아요. 저는 무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삼으시고 대형 로펌으로 가시게 되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좀 책정이 되게 됩니다. 또 반면에 너무 과도한 성공 보수는 아무래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정기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정혜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변호사 선임 방법이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너무 많죠. 소송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떼었다거나 정말 사기를 당했다거나 네, 민사, 계약,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필요가 해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그 외에도 도산이나 회생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약간 오해하시는 게 피의자인 경우에만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피해자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죠.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가해자에게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되게 당혹스럽고 좀 정확한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법률적인 조치도 하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민사적인 손해 보전까지 받는 게 변호사가 있을 때 훨씬 더 좀 수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이죠. 네. 사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글쎄요. 어떻게들 저도 궁금한데 이럴 때는 선임을 하실 때 어떻게 고민하시고 찾아오시는지 저희들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사실은 변호사 선임할 때는 변호사 선임계를 써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선임 계약서를 쓰고 이제 선임을 신고를 해야 돼요. 서울지방변호사라든가 지방 변호사에 신고를 한 이후에 비로소 이제 변호사로서 착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선 그런데 또 선임계를 쓰기까지 이제 의뢰인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가 좋을지 일단은 주변을 좀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을 찾아봐도 없거나 뭔가 탐탁지 않다. 또 내가 찾는 그런 니즈와 또 내가 아는 변호사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블로그나 여러 가지 광고를 찾아보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의 정보에 좀 불균형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에 딱 맞는 변호사를 잘 찾고 있는지 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나의 변호사라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험 있으시고 능력 있는 변호사님들을 또 찾아보실 수 있게끔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사 사건은 조금 그럴 좀 시간도 여유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반해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신변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시면은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구속이 되시는 상태여서 이제 구치소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뵙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급박하고 좀 그렇게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님이 좀 선임되는 게 형사사건의 좀 구속사건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변호사 입장에서도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고 저희가 대한변협도 그렇고 서울변호사회에서도 그렇고 상담 비용은 유료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왜 유료 상담을 좀 받아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이런 활동들은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당한 평가와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변호사님들도 그거에 맞게끔 또 의뢰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진심으로 진정을 담아서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무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삼으시고 정말 결정을 하실 때는 유료 상담을 통해서 아무래도 유료 상담인 경우하고 무료 상담인 경우는 조금 그 진실성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담 비용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병원 가서 CT 촬영, MRI 촬영 안 해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착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선임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임료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변호사님과 또 우리 고객하고 책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착수금과
성공고수로 나눠지죠. 네. 착수금은 보통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어떤 속가하고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좀 심사숙고해서 정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록이 어떤 간단한 사건 같은 거는 뭐 한 500페이지 정도 될 수 있지만은 제가 했던 사건은 8,000페이지, 10,000페이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0,000페이지가 되면은 이제 보고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사건이 난이도가 있어서 좀 길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착수금에 영향이 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임 차지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시간당 얼마 받는 선임료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 약간 좀 다르긴 달라요. 네. 사실 타임 차지를 받는 것이 맞느냐, 착수금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약간 논쟁거리가 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좀 법 체계상으로는 좀 착수금을 받고 끝까지 좀 해결한 다음에 좀 마무리를 좀 하는 게 변호사가 좀 책임 있고 처음에 세워놨던 소송 전략 안에서 좀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체계이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성공고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성공고수. 네, 성공고수는 말 그대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 개념으로 우리가 약속한 금액을 네. 지급하는 것을 성공고수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뭐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어한 네. 금액의 몇 프로를 이제 지급한다라고 보통은 이제 약정을 많이 하죠. 보통 뭐 재산상 이익의 몇 프로, 뭐 실제 뭐 집행이 됐을 때나 아니면은 뭐 재판상 이겼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를 좀 책정을 하게 되는데 소송이라는 게 워낙에 긴 시간을 요하다 보니까 이 성공보수를 앞에 착수금을 받고 나중에 좀 성공보수를 책정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변호사가 제대로 일하고 있나? 약간 그런 신뢰의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공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 좀 들고요. 또 반면에 너무 과도한 성공보수는 아무래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또 각 사건별로 전문 변호사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다음 변호사회에서 좀 전문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좀 대표적으로 민사라든지 형사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보험, 뭐 부동산, 건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영역이 있어요. 사실 그런 전문 영역을 따는 것이 내가 이 정도 사건 해봤다는 거니까 전문 영역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또 변호사님들이 또 소속된 또 회사나 형태에 따라서 국선 변호사님도 계실 거고요. 네. 또 로펌 소속인 변호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개업한 변호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국선 변호사는 약간 좀 아예 다른 얘기고요. 그 일정 형사 사건의 경우에 그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가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변호사의 경우에는 뭐 개업 변호사하고 로펌 변호사는 사실 뭐 다를 바는 없어요. 저도 로펌에 있다가 나와서 개업을 한 변호사이고 아무래도 로펌 소속인 경우에는 자기 사건보다는 이제 파트너라든지 대표님이 주시는 사건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건을 어느 정도 수임을 해서 제가 케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도 차이를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대형 로펌으로 가시게 되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좀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발생이 하게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좀 부담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솔직히. 네. 네. 제가 꼭 지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꼭 이길 수 있다. 이 사건은 지지 않는다라고 승리를 장담하는 변호사님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험하죠. 완전히 한쪽이 불리하거나 한쪽이 완전히 유리하면은 소송까지 오지 않아요. 다 다툼이 있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됐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담하는 변호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쓴소리하고 약간 약점이 있어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 이 얘기는 꼭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변호사님을 만나시게 될 때 직접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우가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직원분들이 대부분 만나고 변호사님 만나기를 좀 어렵게 한다, 연락을 직접 못하게 한다라면은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변호사님들을 잘 활용하시고 잘 만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러분들의 사건을 잘 처리하는데 저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